자, 이번엔 코코메디입니다. 아이고 세상에. 이거 혈액순환. 네. 혈액순환. 그렇죠. 혈액순환으로 답을 찾은 이거 코코메디가 머리가 참 왔습니다. 좋아요. 예. 무슨 약품이 아니라 혈액순환.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사회에도 저 코코메디를 쓰면 정의가 바로 쓸까요? 순환을 시켜야죠. 아, 정의가 바로 서다. 정의가 발기할 겁니다. 정의를 네, 세우기 그렇죠. 위해서 발기할 코코메디를 바로 세우기 써보자. 위해서. 야, 왜? 아, 라임이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코코메디. 정의석이 아직 지금 이해했습니다. 이 발기부전, 도루, 전립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남성들의 말 못할 고민들 특허받은 의료기기 코코메디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코코메디는 미국 FDA에 등록됐고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성능과 안정성을 인정받아서 의료기기 3등급 승인을 받은 제품인데 대형 SB병원 비뇨기과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되는 남성 기능 강화 의료기기입니다. 여기서 의료기기라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의료기기로 이름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냥 뭐 의료기기 이렇게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까다로운 기준을 통과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의료기기는 아무 데서나 판매할 수 없는데요. 김용민닷컴에서 코코메디를 판매하지 않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용민닷컴에서는 의료기기 판매에 관한 허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코코메디 사이트 가서 받으셔야 돼. 김용민닷컴에서 팔았다면 정말 압도적 최저가에 또 판매할 수 있었어요. 대박이었을 텐데. 안타깝습니다. 안타깝네요. 자, 딱 한 번 하루 10분 부작용이 없는 남성용 의료기기 코코메디로 활기차고 자신감 있는 라이프를 즐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검색창에 김용민 코코메디 이벤트라고 검색하신 다음에 상단 링크 또는 블로그로 들어가서 제품 정보 확인한 후에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 본사 대표번호 080-695-7000번으로 전화하셔서 부담 없는 무료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아, 여기는 얼마나 전화를 친절하게 받는지 080-695-7000번으로 전화했다가 거기서 인생 상담도 하고 눈물을 질질 흘리는 아니 뭐 이렇게 또 080-695-7000 여기다가 이렇게 눈물을 흘려. 눈물을 흘릴 이유가 뭐가 있어? 어? 저 거기는 인생 상담하려고 전화하는 곳인 것 같아요. 아니 얘기하다 보니까 억울하고 서럽고 그래서 또 눈물을 흘리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080-695-7000번으로 전화해서 부담 없는 무료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절대 노출하지 않습니다. 아무개 씨가 전화했다. 이런 거 절대 노출하지 않고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서 네. 전화는 전부 다 안심번호로 뻥입니다. 네. 근데 말이죠. 이건 왜 들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요거. 요거 차량 C가잭에 꽂는 건데. 네. 아니, 이거 그러면 차에서도 쓰라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차에서 왜 굳이 이거 코코메디를 써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사용자를 배려하는 상품. 아, 그래요? 10분 시간 내기도 어려운 아니 분들을 뭐 위해서. 충전을 하라는 얘기겠죠. 아, 충전 아니에요. 여기서 쓰라는 거 얘기예요. 네. 죄송합니다. 그래요. 근데 만약에 이걸 차에서 이용하다가 접촉사고가 났어. 그러면은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걸 이용하면서 운전을 해야 되는 게 있나요? 아니지, 아니지. 그러니까 이게 난 참 이게 아직도 난센스예요. 아니야. 이 광고 꽤 오래 했는데 굳이 C가잭 이용해서 차에서 뭐 이렇게 이용하실 필요까지 있는가 싶고 장시간 쓰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내가 봤을 때 10분씩 시간을 내기가 그렇다면 혼자만 있는 곳, 딱 혼자만 있는 곳으로. 그 이제 차량이 그렇다고 판단한 네, 것 같은데. 차량. 아니 그렇다고 해도 뭐 차에서 굳이 이거를 만약에 나간다 쳐봐요. 나간다 치면은 이게 참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아, 전 예. 주차장을 생각했는데 운전을 생각하시다니. 운전을 하여튼 뭐 여러분 고객에게 기발하신데. 편의를 위해서 코코메디가 C가잭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많은 사랑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재판이 너무 기대가 돼요, 지금. 왜 그러냐면 여기에 언급된 재판장들, 판사들이 다음 재판이 곧 있어요. 변호인들이 언급 안 할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러네요. 그러면 지금 이제 앞으로의 이 판사들이 검사를 어떻게 대할 건지 그게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도 여쭤볼게요. 우리 저 조국 전 장관 네. 부인 정경심 교수 재판 어떻게 될까요? 지금 판결만 남은 거 아니에요? 판결만. 네. 사실 여태까지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세평에 따르면 임정혁 부장판사님이 굉장히 언론에 많이 휘둘렀다. 휘둘렸다. 근데 지금은 이 세평을 보고 나서 언론의 보도를 좀 배제하고 증거만 보지 않을까. 증거만 본다면 사실 표창장 위조 같은 경우에는
1차 기소, 2차 기소가 완전히 다른 내용이에요. 그렇죠. 기각이 돼야 하는 내용이란 맞아요. 말이에요. 네. 그 유죄, 무죄를 따라하시는 게 아니라 표창장 부분은 공소 기각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그냥 꿈을 꿔. 저도 그 생각을 좀 했는데요. 조국 정경심 교수 사건에서 처음 공소장 변경을 기각했던 판사가 송인권 판사잖아요. 맞습니다. 그치. 근데 송인권 판사가 그 기각 결정을 한 다음에 이제 기자들이 어떤 기사를 막 썼냐면 정경심 공소장 변경 기각 송인권 판사 북찬양 옥중서신 좌파 인사의 무죄 이런 기사들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야, 요 기사를 누구로부터 소스를 제공받았을까? 그래 짐작이 갑니다. 그리고 이런 갑니다. 거를 네. 좀 내달라는 어떤 그런 있을 수 있죠. 예. 근데 제가 이거를 대법원 판결을 한번 찾아봤어요. 네. 그런데 이걸 보니까 송인권 판사는 이거 정말 너무 자극적인 기사였는데 대법원 판결이 송인권 판사의 그 판단을 유지했어요. 그러니까 1심에서는 이 좌파 인사라고 하기도 좀 그렇긴 한데 이 사람을 유죄라고 했는데 송인권 판사가 무죄라고 했고 대법원도 무죄가 맞다라고 하면서 좀 길어지는데 굉장히 이적 표현이라는 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법리적 판단을 대법원이 덧붙였어요. 왜냐하면 1심에서 유죄 무죄가 이렇게 갈리는 경우에는 대법원은 좀 더 상세하게 그 사건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대법원이 그걸 살펴본 다음에 굉장히 법리적으로 이거는 이적 표현물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무죄가 맞다 이렇게 판단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송인권 판사는 이 좌파 인사의 무죄 이렇게 판단되어야 되는 판사가 아니라 굉장히 법리에 충실한 판사다라고 평가가 되어야 되는 판사였던 거예요, 사실은. 그쵸. 그리고 공소장 변경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법리적인 판단이었거든요, 기각을 한 게. 그 너무나 당연한 거죠. 네. 재판에 들어가 보면은 그 송인권 부장판사가 그 당시에 맡았던 재판이 환경부 블랙리스트부터 해가지고 정경심 교수의 사건까지 다 맡았는데 들어가는 재판마다 공소장을 갖고 그 검사들을 혼을 냈어요. 왜 그러냐면 예를 하죠, 들면 정말. 표창장 위조를 했다고 하는데 표창장을 어떻게 뭘 어디서 누구랑 해야 되는지 그 장소 시간 뭐 사람 이런 게 하나도 맞지 않다. 그 1차, 2차 둘 중에 하나는 공소 취소를 하든지 결정을 해라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검사들이 굉장히 이제 반발을 하면서 손가락질하고 결국에는 보도들은 이제 송인권 부장판사가 재판 지휘를 굉장히 못하는 것처럼 보도가 나왔어요. 실제로. 그래서 송인권 부장판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번에 인사가 나는 게 아니라 1년 더 있을 거라고 다들 예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보도 때문에 언론의 그 여론전 때문에 다른 곳으로 전보됐다는 얘기들도 그런 나옵니다. 측면이 있었죠. 그래서 저도 이 판사 불법 사찰 이 얘기를 듣고 저도 딱 그 생각부터 났어요. 표창장 사건은 공소기각 될 수도 있겠다. 그냥 그런 식으로 생각이 연결이 되더라고요. 저 그냥 공소 기각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유죄 무죄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쵸, 이건 잘못한 거예요, 예. 그냥. 공소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기소를 잘못했다? 기소를 잘못했다는 거죠. 그래 버리면 진짜 검찰은 큰일 납니다. 아니, 개망신을 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니 그걸로 해가지고 대통령 인사권을 흔들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부당하게 흔들었던 건데 이건 뭐 쿠데타라는 거를 입증받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당시에 그러니까 지난해 9월 6일이죠. 조국 전 장관의 청문회 당일에 언론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도 정경심 교수님이 기소가 될 걸 알았어요. 그러면 이런 같은 내용, 이 세 평을 모았던 이 수집된 내용들을 자유한국당에는 보내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 부분도 사실 앞으로도 밝혀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요. 임정엽 판사가 만약에 이 상황에서도 검찰에 의해 가공된 여론 여기에 휘둘려 가지고 얼척없는 판단을 한다면 그거 진짜 그 양반은 배알도 없는 거죠. 배알도 없는 거야. 배알도 없고 뇌도 없고 그래야 되지 않겠는가 네. 싶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지금 조국 장관 재판 판사는 누구죠? 지금 김민희 부장판사입니다. 네. 지금 오늘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가장 이번 사건의 최대 피해자일 네. 수도 있죠. 예. 그러니까 보니까 김일희 부장판사 건은 정말 탈탈 털었더만요. 그러니까 뭐 누구 처제다 뭐 이런 네. 얘기까지 다 포함이 돼 있고 그다음에 우리법 연구회 소속이다. 참 근데 우리법 연구회가 사실 지금 해산되고 없어요. 해산된 지 10년 가까이 됐어요 지금. 근데 아직까지도 이 사람이 우리법 연구회 소속이다. 이거 꼬리표 따라다닌다는 거. 사실 이것도 사실 정당한 건 아니거든요. 아, 그럼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예. 그래서 이번에 이 문건을 보고 하나 더 생각이 들었던 게 검찰에서 정준영 부장판사 기피를 하고 싶어 했잖아요. 네. 정말로 정준영 판사가 이재용 부회장을 봐주려고 했던 게 아닌가. 거기까지 생각이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 기피 신청하는 이유는 분명히 자기들이 세평을 수집을 세평 해봤더니 수집을 한 거예요. 봐주려고 했다거나 봐주려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기피를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근데 봐주려고 한 건 누가 봐도 너무 그쵸. 분명해서. 네, 그건 그랬어요. 그 며칠 전에 이제 이재용
부회장 재판이 있었는데 네. 기자들이 기사에다가 변호인 3호, 그러니까 특검 측 발언을 실어가지고 3호 전략이라는 얘기를 썼어요. 삼성에서 기자들 한 명 한 명한테 다 전화를 했더라고요. 3호 전략 빼라고. 3호 전략이 그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3호 전략. 네. 그러니까 어차피 석방이긴 한데 네.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네. 이렇게. 3호. 징역 5년이 넘어가면은 이게 반드시 실형을 네. 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하여튼 어차피 뭐 그러나 저러나 뭐 풀려나는 거 석방인 네. 거는 마찬가지인데 그걸 왜 삼성이 보도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3호 전략을 정말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한테 불리하니까 그걸 빼달라고 해서 실제로 그날 기사들 몇 개 빼고 나머지 다 빠졌습니다. 아유. 아니 그러면은 또 이 상황까지 왔으니 정준영 판사가 어떻게 판결할까요? 여기서 삼성 무죄 판결을 내리면은 이건 뭐 어떻게 되는 건가? 정준영 판사는 제가 봤을 때 자신이 이제 세게 나갈 부분은 세게 나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할 것 같아요. 아, 그러시면 좋죠. 좋아요. 그럼 제가 진짜 그 판사님에 대해서 칭송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나온 김미리, 정준영. 제 동생 판결을 하신 분입니다. 1심 김미리, 2심 정준영. 둘 다 1년 8개월. 네. 집행유예 없이 실형으로 때렸어요. 예, 그래서 저희 가족이 참 굉장히 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그게 정의로운 판결이라고 믿는데 근데 만약에 2심에서 지금 정준영 판사가 파기환송된 이재용 재판에 대해서 이재용 풀어준다? 이러면은 정말 이건 별도 없는 것이고. 저는 그러니까 봐줄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CJ 쪽 사건을 세게 했죠. 그다음에 김학의 사건 세게 했죠. 그러니까 이제 강강약 이재용한테는 봐줄 수 있는 또 자신의 어떤 배경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봐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신 분 같아요. 그게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라서 우리가 더 이렇게 봐주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분이 굉장히 회복적 사법에 대한 깊은 애착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세평을 좀 모아봤는데 기자들이 처음에 갔을 때는 굉장히 경계를 하다가 회복적 사법이라는 단어를 꺼내자마자 마법처럼 그렇게 가까워질 수가 없다고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삼성 이재용을 봐줄 것 같으니까 그런 건가요? 와,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네, 회복적 사법이라는 게 그래요. 이제 사법의 최종 목적은 처벌이 아니라 피해자들이 그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진짜 진정한 목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 사람이 처벌을 받든 안 받든 피해자 입장에서는 내가 피해를 회복하고 배상을 받고 사과를 받는 게 중요하거든요. 아니 가해자가 치유를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피해자의 경우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어떤 치유나 피해 회복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가해자의 처벌에만 집중하고 있으니 이건 잘못됐다라는 게 회복적 사법의 그 출발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는 사실 나쁜 게 아니고 오히려 그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거를 이재용 부회장한테 적용을 하려면 이재용 부회장이 회복을 해야 돼요. 국민들한테 입힌 손해를 회복을 시켜야 돼요. 그렇죠. 그 당장 뭐냐 국민연금 국민연금. 입힌 그 그렇죠. 몇천억짜리 그 피해를 회복을 시켜놓고 아유 죄송합니다 라고 해야지 그때부터 회복적 사법이 얘기하는 맞죠. 거거든요. 근데 그걸 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복적 사법이라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리고 준법감시위원회가 회복적 사법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관계없죠. 그러니까 계속 김용 PD가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 집에다가 준법감시원을 두면은 되겠냐. 그 하여간 말을 저 하고 싶었지만 뭐 못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저 이재용 씨에 대해서 상응하는 처벌을 하면 됩니다. 아유, 정말 얼마나 이게 망신입니까? 삼성 봐줄 것 같다. 이런 세 평이나 돌고 말이죠. 어떻게 이런 저작거리에서 이 유튜브 방송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검찰 문건을 통해 이렇게 낙인이 박힌. 아유, 정말 참. 아니 정경심 교수가 검찰이 구형을 7년을 했어요. 근데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80억 뇌물을 줬어요. 그런데 3호 전략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3호 전략. 그게 정말 너무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뭐 이제 정신 나간 어떤 사람은요. 지금 윤석열 검찰이 삼성을 말하자면은 단속해가지고 이렇게 이재용 구속도 시키고 그러나 아주 정의로운 검찰이다. 이딴 소리 하고 있는데 지금 삼성에 대해서 정당한 그런 지금 수사 그리고 처벌 구형을 했습니까? 아직 구형은 안 했죠. 구형은 아직 안 했죠. 아니 삼성에 대한 수사를 중단했죠. 조국 장관 수사한답시고 삼성에 대한 수사가 중단됐었죠. 삼바 수사 한참 되고 있다가 네. 그 약
6개월가량 완전 스톱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다음부터는 수사가 제대로 진행 안 되는 게 당연했죠. 네. 근데 여전히 윤석열이 삼성 수사를 제대로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다니는 인간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삼성 수사를 제대로 한 게 아니라 하다가 말았어요. 제대로 할 것 같았는데, 그래서 기대를 잔뜩 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활용 점정, 딱 이렇게 점을 딱 찍으면 되는데, 그 점을 안 찍고 조국 수사를 하러 그렇게 갔단 말이야. 딱 그렇게 넘어갔어요. 정말. 매번 그런 식이었어요. 점을 딱 찍으면 이제 용이 돼서 날아갈 텐데, 그 점을 딱 안 찍고 조국 수사하러 갔단 말이야. 이게 뭐냔 말이에요. 이게 제대로 한 거냐고요. 말 그대로 활용 점정. 예. 딱 점을 찍어줘야지 완성이란 이제 말이에요. 그 지금 이제 김영민 PD님이 말씀하시려는 부분이 윤 총장이 지금 삼성에 대해서 수사를 과거에 했다는 이유, 그리고 뭐 적폐 청산을 했다는 이유로 마치 진보 진영의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돼서 그 삼성뿐만 아니라 이명박까지. 그렇죠. 이명박까지 그렇게 해서 윤 총장이 진보 진영 사람인 것처럼 해서 총장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 같이 함께했던 사람들은 여전히 윤 총장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다. 예. 그 아마 MB 얘기를 김경률 회계사도 아마 그런 맥락일 거예요 아마. 네. 예, MB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BBK 사건. 그 사실 그 BBK 사건만 똑바로 수사를 했었으면 우리나라에 MB라는 사람이 안 나타났을 거예요. 대통령이 못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 BBK 사건의 특검 소속이었어요. 윤석열 총장이. 책임을 안 물을 수가 없어요. 그래놓고 무혐의 떡 해놓고서는 몇 년 뒤에 잡아넣어요. 솔직히 그게 앞에서 다르고 뒤에서 다르고 시간 따라 다르고 상황 따라 다르고 언제든지 안면 몰수하고 바꿀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보기에 따라 얼마든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이현지 변호사가 방송을 통해서 얘기했던 그 부분이지만 분명히 윤석열 총장이 예를 들면 삼성 수사를 한다거나 뭐 할 때 자신의 뭔가 신경을 건드리는 뭔가 아니면은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 수사를 하려고 했던 거. 예를 들면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국정원 사건이라든지 자신의 무슨 소신과 정의를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 그 사람의 신경에 맞지 않는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더 수사를 했던 거지 뭐 정의를 바로 세우고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다. 왜냐? 그 사람이 계속 그러다가 뭐 자신의 검찰 조직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개인적인 자신과 윤우진과의 친분, 윤대진 검사장의 형, 윤우진 세무서장이죠. 전 세무서장과의 사건에서도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다 나왔지 않았느냐. 근데 그것에 대해서만 봐도 분명히 개인적인 어떤 조직의 힘을 이용하는데 분명히 썼을 사람인데 단순히 정의감이라든지 검찰 조직을 위해서만 이 사람이 이랬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굉장히 신빙성이 높다. 그렇게 보여지더라고요. 너무 화가 납니다. 너무 화가 나요. 우리 국민들이 단체로 농락을 당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뭐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윤석열 씨 검찰총장 될 때 제가 정말 너무너무 응원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인사가 탁월하다. 자기 사람도 아닌데 이런 사람을 딱 세워가지고 정말 사심없이 밀어준 거 아닙니까? 야, 그렇게 해서 임명장을 받았는데 받은 순간부터 이제 쿠데타를 일으켰던 거 아니에요. 뭔가 좀 깊은 뜻이 있겠지. 당시에 그래서 족지 않은 그 시민들이 이거는 윤 총장이 조국 장관을 털 때 조국 장관의 뭐 이런저런 시비거리, 대권 주자로서 조국 장관의 이런저런 그걸 털어주고 트집잡을 것들을 다 털어줌으로써 그 길을 열어주려고 하는 것이다. 선의로 지금 저러는 것이다. 이렇게 믿는 분들이 있었어요. 맞아요. 야, 참. 저는 그때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정말 너무 슬픕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사실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를 보고 9월, 10월 이렇게 큰 집회를 통해서 윤석열에게 경고를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이 되는 걸 지지했던 국민들의 80%가 아마 등을 돌렸을 거예요. 네. 뭐 80%는 제가 그냥 어림잡아서 하는 얘기인데. 근데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계속해서 뒤에서 윤석열을 옹호하고 말이죠. 어디선가 누군가의 어떤 일이 생기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윤석열에 대해서 대변인 역할을 하고 메신저 역할을 하는 그런 인간이 아직도 지금 검찰개혁을 바라는 민주시민들 사이에서 신임을 얻고 박수를 받고 이러고 있어요. 기대를 또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이게. 누군지 아시는 모양인데. 몰라요. 너무 궁금해요. 누구예요? 라고 물어보고 싶은 걸 참고 있었어요.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시는 분. 누군지 아시는 분. 물어보면 대답하실까봐 못 물어보거든요. 예, 여러분 옥석을 가립시다. 정말
여기까지 윤석열 못 자르고 질질 끌려왔던 거 그 윤석열 메신저 다시 매우 큽니다. 정말 너무 비탄한 시간들이었어요. 우리 민주주의, 이 선거 민주주의가 통째로 농락당한 것 같아서 너무 분하고 정말 열통이 터집니다. 쉽게 얘기해서. 네.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누구냐고 지금 막 올리시면서 지금 시청자 수가 1.1만으로 늘었어요. 이니셜이라도 알려달라고 하시는데요. 드러날 겁니다, 여러분. 그자가 했던 특종은 행동이 놓친다면서요. 아이스크림과 특종은 시간이 지나면 아니 뭐 우리가 뭐 특종을 위한 건가? 아 그렇군요. 그러나 자연스럽게 드러날 겁니다. 그가 보여줬던 행동들은 정말 많은 사람이 목격했고 들은 바입니다. 정말 온 국민 앞에서 대가리 박아야 될 일입니다. 이게. 용납할 수가 없어요. 예. 아주 우연치 않은 기회로 아마 그 이름이 드러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 근데 지금 언론 보도가 보니까 추미애 장관 뭐 너무하지 않았냐라고 참여연대까지 뭐 성명을 냈고 뭐 대한변협에서도 추미애 장관에 대한 조치가 너무 성급하지 않았냐 이런 성명을 내고 있는데 아 여러분 이런데 동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참여연대 탈퇴했어요. 아유 잘하셨네요. 제가 저 안진걸 소장 때문에 참여연대 벌써 10년 넘었던 것 같아요. 2006년인가 그때 가입을 했었는데 지금까지 14년, 15년 있었는데 오늘 탈퇴한다고 통보했습니다. 도저히 내 이제 거기 용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습니다. 한겨레 보지 마세요. 경향신문 보지 마세요. 그것만 보면은 추미애가 뭔 잘못한 것 같잖아요. 그러지 말고 네. 디테일한 네. 우리 유튜브 방송을 보시라고요. 이번에 무리야기 법관 내용 없다라고 보던 것도 경향이었죠. 네 맞아요. 안정도 야기 옛날에- 법관이라고 들어가 있잖아 이번에 보시면 이거는 아유 진짜. 경향은 그리고 옛날에 지금 갔잖아요, 자, 맛이. 언론 보도에서 다 빠지고 있는 게 뭐냐면은 누구 법관이 어느 판사가 무슨 사건에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네. 그 내용이 다 보도가 안 되고 있어요. 다 빠졌어요. 너무 그거는 디테일하니까. 참고인 조사 받았다. 어느 판사가 참고인 조사 받았다. 그걸 왜 뺍니까? 그게 그거는야말로 제일 핵심적인 내용인데. 그 다음에 변호인 기피 신청서에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다. 이런 내용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게 사찰이에요. 그게 핵심인데 맞아요. 핵심을 안고를 빼고 말이야. 마치 아무것도 별거 아무것도 아닌 양 아닌 것처럼 공개하면 별거 아닌 양 그냥 하고 진짜 그래서 손가락을 그냥 다시. 여론조사가 또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뭐 예를 들면 지지층에 대한 여론조사가 있겠지만 그동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180석 만들어놨는데 너무 하는 일이 없는 거 아니냐 민주당에 대해서 답답하다라고만 이렇게 외치셨던 많은 분들이 계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는 정말 나중에 이게 평가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어떻게 보면 추미애 장관에게 힘을 실어줘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힘을 실어줘야 여러분들이 그토록 원하시던 검찰 개혁을 위해서 뛰쳐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정말 제대로 힘을 한 곳에 실어주셔야 이 사건이 지금 언론은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추미애 장관이 마치 대역 죄인이 되어 있고요. 윤석열 총장은 더더군다나 언론의 이런 상황에 대해서 누구나 뭐 예측이 다 가능했겠지만 이런 게 싫어서라도 차라리 제3의 기관이 나설 때까지 조금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공수처가 여론전 생기기를 때문에. 네. 좀 기다렸던 건데 공수처가 안 생기니까 지금 이 상황까지 온 거 아닙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이 건은요 말 그대로 공수처가 해야 돼요 이거는. 이건 말 근데 예전에는 그런 거 있잖아요. 검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될 때도 언론이랑 검찰, 하여튼 언론이 공격을 같이 했다고요. 뭔가 문제가 있고 의혹을 제기를 했다고요. 근데 지금은 전혀 그럴 생각을 안 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국민 여론을 움직이지 못하게 최대한 막는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나오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방송 어떻게 보면은 이런 방송을 보시면서 왜냐면 볼 언론이 없기 때문에 이런 방송 그리고 장유준 기자님 그 방송도 있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서 정보를 듣는 것밖에 뭐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저기 김선수 대법관이 이제 과거에 네. 변호사 시절에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검찰 개혁을 하기 시작하면은 검사들이 벌떼처럼 일어나가지고 저항을 할 것이다. 검사들이 벌떼처럼 일어났네, 겁난을 일으키네라고 하면은 그거는 올바로 가는 방향이다. 그렇지. 예, 네네네. 지금 바로 그때입니다. 아. 제대로 가고 있어요. 네, 저도 이제 추미애 장관을 비판하는 뭐 많은 기사나 이런 것들을 봤는데요. 법무부 장관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것인 거죠. 제가 요즘에 이 돌아가는 사태를 보면서 느낀 건데, 야, 이 추미애 장관은 당연히 하실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말을 안 들어, 검찰총장이. 내가 지휘권자인데. 그거 어떡합니까? 당연히 감찰 들어가야지. 당연히 징계 때려야지. 당연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당연한 일이 참 어렵다. 참 힘들다. 그 예전에는 언론이 의혹 제기를 하고, 그러니까 취재를 해서 잘못이 있는 부분을 드러내고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다면, 지금은 검찰이 수사에 들어가면 그 다음에 언론이 붙어요. 근데 지금 만약에 뭐 그때도 그랬다라고 비판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때도 잘못한 거예요. 검찰이 얘기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기자는 기자대로 취재를 하고 검사는 검사대로 수사를 하고, 검사가 그 과정에서 잘못한 게 있으면 기자는 지적을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협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은 협동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건데, 지금은 너무나도 검찰과 언론이 한 몸으로 움직여서 사실 국민분들이 볼 때는 이게 검찰인지 기자인지 사실 구분할 수 없을 지경인 것 같아요. 너무 선을 넘었어요. 아, 제가 보니까 오늘 아침에 얼핏 무슨 검사들이 350명이 실명을 걸고 뭐 성명서를 발표했다라고 하길래 그 350명이 아니고 아닌데 이상하다 30명 정도 기수도 뭐 몇 기수 아래로 그렇게 했는데 어디서 나왔나 했더니 조선일보에서 댓글 썼던 2%의 댓글 썼던 기자들의 수를 낱낱이 이렇게 세 보니까 검사들이요? 네. 그 오늘 아침에 그 홍문표 의원이 그 뉴스공장 나와서 또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내가 어디서 나는 그런 어디서 그런 보도를 본 게 없는데 이 사람 저도요. 뭔가 했었더니 그러니까 그 제가 그때도 야 아마 댓글 수 가지고 아마 그랬을 거야라는 생각이 댓글 들긴 수가 했는데 아유, 이게 맛이 갔어요. 저당은 실속도 없고 내용도 없고 그냥 맛이 갔어. 저당이 집권할 일은 아마도 없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그래서 좀 결정적으로 정의당이 지금 취하는 태도가 추미애도 윤석열도 다 잘못됐다. 왜 문재인 대통령 침묵하느냐 이건데, 정의당도 이제 검찰 개혁을 그동안 줄기차게 얘기해 왔죠. 만약에 자기들이 집권했단 말이에요. 검찰이 정의당 말 듣겠습니까? 정의당 정권 말 듣겠어요? 안 듣는다고.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계속 정의당 인사들 털고 먼지 털듯이 털고 그렇게 해서 잡아가면 자기들은 법무부 장관 안 세워가지고 그렇게 해서 감찰 안 하고 그럴까요? 천만의 말씀이지. 말로는 검찰 개혁 다 한대. 그런데 실제로 검찰 개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따져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뭐 개혁을 하겠다 뭐 이런 사람들은 많습니다. 뭐 심지어 국민의힘도 개혁한다고 하죠. 네.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잘하면 되지요. 뭐 이러고 많은 세력들에게는 아니 저는 그건 오늘 미래가 없어요. 그건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정의당 SNS 정의당 명칭의 명의 SNS를 보고 너무나도 황당했던 것이 지금 윤석열과 추미애 장관이 벌이고 있는 이 싸움은 노동자들이 아무 상관이 없다. 난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왜 상관이 없어요? 노동자들이 파업하다가 잡혀가면은 완전히 개 잡듯이 후려 잡히고 사용자들이 잘못한 거는 그냥 처벌도 안 하고 휙휙 넘어가고 그게 왜 그렇겠습니까? 그걸 누가 하는 거겠습니까? 검사들이 하는 거거든요. 네. 예? 지금 검찰 개혁을 안 하면 앞으로도 계속 검사들은 그렇게 할 거예요. 어? 노동자들이 잡혀가면은 조그만 잘못도 티끌도 태산으로 만들어서 처벌을 할 거고 그렇지. 사용자들의 잘못은 아무리 태산 같아도 아무것도 아닌 것인 양 뭉치고 넘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게 노동자들의 삶과 관계가 없어요? 노동조합을 해봤던 사람이면 얼마나 그게 뼈에 사무치는 일인데 그렇지. 도대체 그거를 정의당이라는 사람 진보정당에서 그런 말을 썼다는 게 난 믿기지가 않습니다. 아이고 참 너무 속상하네요. 그 말을 들으니까 지금 이 문제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 자라나는 아이들의 문제,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지금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이게. 심지어 판사들에게도 중요해요. 아, 네, 그렇죠. 심지어 판사들한테도. 예. 그런데 지금 그거를 남의 일 보듯이 뭐 달나라 얘기하듯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건 정말 너무 좀 비탄해지지 않습니까? 너무 비탄해지네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노동자들의 삶과 관계가 없다고 하니까. 그 오늘 한겨레 만평도 보니까 자기들끼리만 좋아한다고 저 더불어민주당 사람들만 좋아한다고. 아니 검찰 권력을 나눠서 검찰도 계좌가 털릴 걱정, 구속될 걱정, 네. 압수수색 당할 걱정, 그 걱정을 만들어주자는 거 아닙니까? 민주주의를 회복시키자는 거 아니에요? 모든 법 위에, 모든 체제 위에 있었던 검사들을 끌어내리는 건데, 그래서 민주주의를 공고히 하자는 건데, 그게 노동자의 삶,
검찰과 무관하다고요? 그럼 이대로 가자는 거예요? 추미애 장관이 그럼 뭐하러 있습니까? 그 검찰을 지휘하면 안 된다고 한다면은 뭐하러 있어요 거기? 그냥 월급이나 잘 받아가지 왜 괜히 그 윤석열을 건드려가지고 이 사달을 냈느냐? 지금 그 얘기하는 건가요? 정의당이? 그런 정의당은 필요 없습니다. 그런 진보정당 필요 없어요. 그러면. 아니 지금 정치공학을 얘기할 때입니까? 검찰을 개혁해가지고 사실은 집권 세력은 너무너무 안 좋아요. 요겁니다, 그렇잖아요. 요거. 요거 보세요. 요거라고요. 아, 읽어봐 주세요. 잘 안 읽어주세요. 보이니까. 국민 여러분,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벌이는 권력 투쟁에 여러분의 일상은 없습니다. 어머. 매일같이 죽어가는 노동자의 목숨이야말로 평범한 사람의 문제입니다. 우리 정치가 토론해야 할 것은 안전하게 일할 권리, 과로사회 대한민국의 오명을 씻을 뭐 이런 내용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정의당이라고 돼 있는데 착잡하네요. 참 너무 환장한 매일같이 일입니다. 노동자들이 죽어 나가도요. 왜 사용자들이 처벌을 안 받을까요? 검사들이 기소를 안 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검찰 개혁을 하자는 거였거든요. 이게 지금 정의당에 이런 논평 내는 사람들 보면은 그런 평가를 많이 받습니다. 이제 갓 한글을 배우는 사람들 같다. 아니 정말 노조 해본 사람은 알아요. 그 얼마나 피해 맺히는지. 이 기울어진 운동장 노동자들은 아니 기자도 노조를 하니까 기자가 아니라 그냥 노동자더라고. 예? 그래서 조그만 거 하나 꼬투리 잡혀가지고 벌금이 나오네 뭐 어쩌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용자들이 잘못한 건 아무리 고발장 날려도 눈도 깜짝 안 해요. 언제 한 줄 아세요? 제 노조위원장 그만두니까 진짜 빛의 속도로 기각시켜버리더라고요. 노조를 해본 사람은 알아요. 그 얼마나 피해 맺히는지. 불교방송 노동조합 위원장. 네. 하여튼 뭐 이제 갓 한글을 배운 사람들에게서 뭐 우리의 미래를 잘해달라라고 부탁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검찰 개혁을 하게 되면요, 사실은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좋을 게 없어요. 예를 들면 검찰하고 타협을 잘 해가지고 우리 저 괴롭히는 저 야당 놈들 말이야, 말 안 듣는 언론 놈들 좀 조져줘. 이렇게 하면은 우리 기득권 인정해 주셨으니 뭐 그 정도 서비스 해드리죠. 서로. 하면서 서로 결탁하면요 정말 해피한 정권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굳이 그렇게 검찰하고 척을 져가지고 검찰의 권력을 나누는 것은 왜 그러겠어요?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민주주의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모든 국민들이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권력 투쟁이라고 했나요? 한글을 이제 배우셨다니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 의무 교육은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 그 예전에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취재를 하다가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검찰은 항상 새로운 정권이 오면은 그 정권한테 빚을 지운다고. 그래서 이 정권이 검찰 개혁의 칼날을 들고 왔더라도 검찰 개혁을 할 수 없게 이 정권 내내 자기들한테 빚을 갚게 만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지금 검사들이 생각하는 것도 그거인 것 같아요. 우리가 전 정권 우리가 이렇게 적폐청산을 해줬는데 우리를 적폐라고 해? 너네는 정말 배은망덕해? 이렇게 하면서 덤벼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은 일단 지금은 아예 하시면 안 된다. 검찰 관계자분들한테도. 그리고 지금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 나중에 내가 이제 정당성을 갖고 나중에 이 상대편이 다 잘못했을 때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다. 이거는 좀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아유, 정말 저 정의당의 국회의원들 중에 정신머리 똑바로 박힌 분이 대리로 국회의원 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리로. 예. 너무 매기지 않습니까? 김용민이가? 예. 이런 방송이 하나도 없지. 그렇지 않겠어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사님들 윤짜장 못 돌아옵니다. 예, 저희들 말 들으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들의 말이 가장 정확하고 우리 윤짜장 형님이 내 동생하고 같은 방 쓰면 어떡하지? 그래도 독방 쓰실 겁니다. 아, 그래? 예, 예. 우리 저 검찰총장 좀 되시면 그렇죠. 독방이 좋은가요? 네. 그래서 겨울에 아니 뭐 여러 명이랑 쓰면 혹시 알아요 누가 또 때릴지. 겨울에 또 혼거방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혼거방은 여러분 여러 명이 같이 있는 방이 혼거방이고 혼자만 있는 방은 이제 독방.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소재인 변호사님, 그리고 신유진 변호사님, 그리고 우리 김태영 기자님, 장영진 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김용민이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